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 2월 23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화물차 번호판 시세가 변동이 있습니까? 전주와 동일하게 거래되고 있고요. 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 대비 동일하게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78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출애라는 5,800만 원, 5톤 덤프는 3,600만 원, 주선 면허는 6,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선 면허를 소개하시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예, 화물차를 오래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주선 쪽으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주선 면허를 요즘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선 면허도 이제 올리기로 했어요. 예, 예. 주선 면허가 6천만 원밖에 안 하네요. 예, 예. 주선 면허 가파르게 상승했죠. 옛날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던 게 지금 6천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예, 예. 이 화물 기사분들이 주선 면허를 사서 하시는 분들 있나요? 화물에서 어느 정도 화물에 대해서 자신이 생겼을 때는 본인이 거래처 많이 확보한 분들은 주선 면허를 사가지고 주선사를 운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대표님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이 틀에서 큰 변함 없이 이 금액대를 유지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번 주에 개인 소형하고 개인 중형이 각각 30만 원씩 올랐잖아요. 예, 예. 근데 빠지진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예, 지금도 개인 소형이나 개인 중형 티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딸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비슷하게 나오는 물건이 있으니까 가격은 아직 오르지 않은 거죠. 예, 예. 주로 거래량은 개인 소형 쪽이 많지 않아요? 개인 소형이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90%죠. 네. 그리고 개인 중형은 10%도 안 돼요. 예, 예. 그 10%는 어떤 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거의 다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없고 집 넘버를 쓰시다가 갈아타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한테 오신 분 개별로 갈아타신 분이 있는데 이거 꼭 방송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분도 역시 집 들어갈 때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분은 주셨다고 그래요. 네. 400만 원을 주셨는데 나올 때 그 돈을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그랬나 봐요. 네. 그러면은 교통부에 고소를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불러가지고 200만 원을 돌려줄 테니까 그걸로 합의하자 해갖고 200만 원이라도 받아갖고 나왔다 그래요. 그게 강하게 나오면은 지입사들에서도 일정 금액은 요즘은 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수수료 받는 자체가 불법이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강력하게 해놓으면은 일부 금액에도 찾아가지고 나오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네. 예, 예. 대표님 어차피 지입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지입 사기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예, 자료 좀 예. 한번 준비해 예, 주세요. 예. 네. 그러면 개인 중형은 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거고 개인 소형은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습니까? 예, 경남 진주에 사시는 분인데요. 저희한테 화물 티오를 이제 팔려고 의뢰를 하셨는데 진주까지 저희가 직접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가 매입 금액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그만큼 돈을 더 못 들여가지고 저희가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물건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서류상에 도장을 찍을 때 표시해가지고 진주로 직접 빠른 등기를 보내서 그분이 서류를 챙겨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좀 더 금액을 더 드렸어요. 우리가 내려갈 경비를 제해서 그분한테 좀 혜택을 더 드린 거죠. 네. 서로 믿을 수만 있으면 저희가 지방에 있더라도 저희가 구태여 내려가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제주도에서도 며칠 전에 왔는데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제주도까지 가서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또 그렇다고 수도권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행기 값이나 뭐나 많이 들어가니까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해요. 네. 예, 예. 그렇게 뭐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인데 지금처럼 하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서류가 오게 되면은 저희가 관할 구청에 이상 유무를 타진한다고요. 이상 유무만 없으면은 서류가 도착하면은 저희가 대금에
쉽게 말해서 대금의 90% 이상을 드려요. 네. 계약금조로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끝나는 상황에서 지방에서 이제 번호판하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이 올라오면은 저희가 나머지 그걸 받고 잔금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업체가 아니고 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예,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전기차가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왜 작년부터 전기 트럭이 이렇게 판매량이 급감하는지 대표님 그 이유를 아세요? 일단은 전기 트럭은 전기를 주 원료로 쓰잖아요. 네. 이거는 충전을 자주 해야 되는데 1회 충전하면은 211km 정도를 주행을 해요. 네. 그런데 짐을 싣고 주행했을 때는 그 키로수가 안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천에서 대전 왕복을 못 얻는 거죠. 네. 중간 기착점의 휴게실에서 다시 충전해서 가고 다시 올라올 때도 충전을 해야 되니까 장기간 운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용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배터리를 더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전기차가 자연히 수요가 주는 거죠. 네. 원래 화물업계에 계시던 분들이 화물차 시장을 전기 트럭하고 LPG 트럭이 양분할 걸로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LPG 트럭 쪽으로 이렇게 치솟는 이유는 정확히 뭐라고 대표님 진단하시는 거예요? LPG 트럭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은 디젤차가 이제 네. 단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LPG하고 전기차인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1회 충전으로 키로수가 너무나 조금밖에 못 가는 거예요. 네. 판매량으로 따져보면은 전년 대비했을 때 전년에 43,490대 정도가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25,579대 정도. 그러니까 편차가 22,911대가 감소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LPG 차량은 7,912대가 판매됐으니까 84.5%가 상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6.3km에서 7km 정도 가고 요즘은 LPG 충전소가 전국 어디든지 있으니까 편리하게 주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LPG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예. 그래도 전기 트럭이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배터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이 상태에서 계속 생산하게 되면 더 판매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배터리 수명을 배터리 용량을 더 키워야 되는 거죠. 예. 제조사에서 그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게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일단 배터리 용량을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무게가 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 더 싫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획기적이 개발돼서 소형 배터리로 많이 갈 수 있는 용량의 배터리를 개발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실제로 화물업계 진입하시는 분들은 전기 트럭을 많이 찾아요? 거의 찾지 않고 그리고 전기 트럭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는데요. 전기 트럭을 사가지고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장착을 하죠. 네. 그 기존에 LPG나 디젤차에 있는 번호판을 사가지고 전기차에 붙였을 때 이거 채단성이 안 맞아서 다시 LPG나 디젤차로 가야 되는데 이게 대폐차 끊어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그걸 묶어놨어요. 전기차로 한번 간 물건은 전기차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걸 묶어놨해서 전기차로 한번 가버리면은 그 금액이 그만큼 강가가 돼버리는 거죠. 전에 그 냉동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냉동차도 일반 카고에서 냉동으로 간 것은 다시 카고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냉동차에서 갔던 것은 카고로 못 넘어온다고. 카고로 못 넘어와 가지고 그것도 불합리하죠. 처음에 냉동 번호를 받은 사람들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그걸 풀어줬어요. 한시적으로 풀어줘 가지고 냉동에서 카고로 넘어왔는데 그걸 다시 묶어놨는데 시행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3월 달에나 다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구독자 댓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우리가 시세를 방송하잖아요. 그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 소형 전기차는 시청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그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그건 계속 시세를 방송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전기차는 디젤차나 LPG차에 붙었던 노란 번호판을 그 전기차를 가져온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일주일이면 서너 통 전화가 와요. 전기 번호판 팔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전기차를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겁니까? 본인이 사서 다른 겁니까?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그냥 받은 거래요. 그거는 팔 수 없습니다. 그건 사업이 종료되면은 구청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왜 그러냐 해서 저희하고 언쟁을 좀 높여요. 저희가 그런 것도 아닌데 저희한테 책임을 물는다고. 왜 사고 팔고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그걸 막냐? 저희가 막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법 조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전기 번호판인 줄 알고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예. 대표님 예전에 LPG차 처음 나왔을 때 디젤 트럭에 비해서 힘이 좀 딸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나요? 처음에 LPG 차량이 나왔을 때는 DC도 많이 해줬어요. 거의 200만 원까지 판매가 안 돼가지고 거의 200만 원까지 판매를 해줬는데 요즘은 좀 개량을 해가지고 요즘 잘 나오다 보니까 마력수 같은 경우도 다 똑같고 힘도 충분해요. 그런데 연비가 좀 적게 나오잖아요. 연비가 6.3km에서 7km 정도 나오는데 짐을 싣게 되면은 그 연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디젤 트럭은 그래도 거의 10km, 12km 정도 나오거든요. 제대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연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지금 LPG 트럭 같은 경우는 새 차로 가격이 얼마나 해요? 2,2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예. 거기에 다 세금 붙이면 얼마 정도는 부가세가 붙게 되면은 2,400 정도 되니까 거기에다 옵션 좀 집어넣으면은 가격 차이는 좀 더 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 화물업계에 진입하시는 분들 중에 전기 트럭이나 LPG 트럭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동네에서 택배 차량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금 법으로 전기차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기차가 맞는데 장거리를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LPG 차량이나 디젤차, 지금도 디젤차 괜찮은 게 있거든요. 디젤차로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2월 23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세에는 큰 변동이 없고요. 요즘 최근에 전기 트럭 판매량이 급감하고 LPG 트럭이 판매량이 많이 올라간다 그럽니다. 화물업계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